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명의 명클리닉 진행하는 쿠키뉴스 이기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코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코는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우선 생명 유지에서 꼭 필요한 숨쉬는 기능, 호흡 기능을 맡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숨을 쉬면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막아주는, 여과해주는 그런 환기 기능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보고도 냄새를 못 맡으면 그 음식의 맛이 확 반감되죠. 음식 냄새라든가 또 싫은 냄새, 흉한 냄새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그런 걸 맡는 후각 기능도 있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코에 문제가 생기면 이 기능들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호흡 기능과 후각 기능, 그다음에 환기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코 질환들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평생 동안 코병에 대해서만 연구해온 선생님인데요. 다른 건 보지도 않고 오로지 남의 콧구멍만 살피면서 평생 살아왔습니다. 정도광 원장님 모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신 정도광 원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코의 병이라 그러면, 코병이라 그러면 코감기, 가장 흔히 하는 코감기가 다인 걸로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렇죠. 코의 아까 앞에서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코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공기 통로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숨을 쉬게 하는 역할이 가장 크고요. 그런 공기가 지나가면서 코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각계라든지 그런 점막들이 있어갖고 그것이 이제 나쁜 물질을 걸러주고 그다음에 공기를 갖다가 또 따뜻하게 차갑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냄새 맡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코가 안 좋으면 아까도 코만 단순히 마시고 숨도 못 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역 기능 때문에 몸이 나빠지고 그다음에 후각 때문에 여러 것도 생활에 불편한 그런 지연이 종합적으로 이제 단순히 코 감기로만 오지는 않습니다. 감기를 자주 앓게 되면 그러니까 비염이라고 네. 그러죠. 비염을 자주 앓게 되면 코의 구조적인 이상까지 올 수 있습니까? 감기라는 거는 이제 코에 그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 소위 말해서 점막에 염증이 오는 걸 갖다가 이제 감기라 그러는데요. 이제 그것이 오래되게 되면 점막도 나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기의 흐름도 안 좋아지고, 몸에 잠깐 염증이 많이 생기면 다른 이상이 생길 수 있죠. 가장 흔한 질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는 병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축농증 같은 병들도 잘 생기고, 또 그런 병들이 또 심해져 갖고 오래 가면 구조적인 문제까지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코감기라고 그러면 급성 비염하고 코감기하고 같은 말인가요? 그러니까 감기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말해서 의학적인 용어를 말씀드리면 상기도 감염. 그래서 네. 코부터 기관지까지 숨 쉬는 게 원래 염증이 생기는 게 상기도 감염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공기가 들어가는 게 코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이 제일 먼저 생기기 때문에 감기의 가장 흔한 증상은 처음 코 쪽에 나타나는 증상, 코 막힘이라든지 콧물 같은 게 많이 생기죠. 예를 들면 목이 아프고 감기 걸리면 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기관지까지 하면 기침 가래가 나는 경우도 있고, 다 감기가 같이 오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코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코감기, 감기는 코가 제일 많다 그 얘기가 해지는데요. 알레르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물질에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있었고요. 그것도 제일 먼저 코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증상도 있지만 먼저 콧물이라든지 재채기라든지 우리가 그런 것이 먼저 나기 때문에 감기랑 부터 혼동하는 경우가 많죠. 콧물의 양상만 가지고도 이게 알레르기성이다, 세균성이다 구분이 가능할까요? 구분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죠. 좀 탁하냐 그렇죠. 안 탁하냐? 아까도 있지만 이제 단순히 맑은 물이 알러지 반응에 생기는 맑은 물이 생기면은 또 알러지인 경우 많아서 예를 들면 수도꼭지 틀어놨다고 표현하는 사람들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염증이라는 건 어떤 균이 들어와서 아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런 염증이 생기면 고름이 차듯이 꼭 그렇게 아주 찐득찐득한 고름은 아니지만 끈적끈적한 코같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아까 염증성, 점액성, 네, 점액질성은 네. 뭐 그런 끈적끈한 네. 하는 그런 콧물 나오면 그 감염성이 갈 수는 없다. 크다. 코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콧물이 흘러 나오면 갑갑하니까 코를 자주 풀지 않습니까? 코를 너무 자주 풀거나 세게 풀거나 하면 또 코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그래서 코그 푸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네. 하시는데요. 사실 코에 지저분한 것이 있고 하면은 그걸 갖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의 가장 퍼스트 초이스가 푸는 겁니다. 그래서 코가 좀 지저분하고 하면은 코 풀어갖고 없애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한꺼번에 양쪽 코를 꽉 잡고 팡 하고 뭐 예를 들면 큰 압력을 주거나 해서 푸는 게 되면 잘못하면 귀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이관 같은데 이상을 줘갖고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 큰 압력을 주면 점막이라든지 이런 사이 같은 게 잘 상처가 많이 돼서 그래서 코 풀 때는 저희들은 한쪽 코씩 푸는 걸 많이 권장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너무 센 압력으로 푸는 건 실제로 그렇게 많이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 적당한 압력으로 좀 번갈아가면서 풀어주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코 기능이라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숨 쉬는 기능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후각 기능이 있다면서요. 네. 근데 후각 기능을 잃으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렇죠. 냄새라는 거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냄새도 있거든요. 뭐 좋은 냄새라는 거는 먹는 거,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아까 좀 밥맛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좀 우울도 하게 되고 하는 나쁜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쁜 냄새, 아니면 뭐가 탄다든지 아니면 주위에 지저분한 뭐 독성 물질 같은 게 아니면 심한 냄새가 나는 거 있으면은 우리가 경각심을 줘서 그것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안 되면 좀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 요즘에 또 많이 이슈가 되는 거는 후각이라는 거는 그 냄새 맡는 신경이 바로 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되어 있는데 후각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나중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기 같은 코감기를 앓고 나서 냄새를 못 맡게 되는 경우는 회복이 되나요? 보통 냄새 감기 같은 게 앓고 난 다음에 냄새를 못 맡는 경우 보통 3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면 80~90%가 돌아오는데 3주가 넘어가면서록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3개월 정도 지나면서 못 맡으면 돌아올 확률이 50% 이하로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좀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군. 그 냄새를 이제 못 맡게 되는 질환, 후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질환이 감기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고 해주셨고 네. 또 중간에 코가 삐뚤은 비중경 망곡증이라고 그러죠. 네, 그게 그렇죠. 있을 때도 냄새를 못 맡는다는 어떤 인과관계로 그렇게 냄새를 못 맡게 되나요? 아까도 했지만은 냄새 맡는 부위가 저 코 뒤에 안쪽에 네. 그 숨어 있다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기숙한 데 있거든요. 근데 글로 공기가 못 가는 상태가 되면 간단하게 해서 뭐가 막고 있는 거죠. 글로. 근데 그렇게 제일 맞는 게 코 살이 부어서 막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도 했지만 뼈가 휘어 있어갖고 구조적으로 딱 막고 있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염증 아니면 물혹 같은 게 생겨갖고 충농증이 생겨서 아예 균 같은 걸로 꽉 막고 있으니까 못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한국인 10명 중에 7명 정도가 다 코가 삐뚤다. 네. 그런 자료 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한국인이 흔하다고. 아니고요. 전 세계 세계인이 다 그렇습니다. 세계인이 다 정상적으로 똑바른 코를 가진 사람이 그래서 드물다. 드물죠. 우리 사람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똑바로 가운데 미드라인에 다 네.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코뼈는 특히 이게 겉에 있는 뼈는 딱딱하고요. 안에는 말랑말랑한 연골로 돼 있었어요. 어릴 때. 그렇게 되는데 이게 자라나면서 속도가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떤 충격이라든지 이거 하지만 한번 살짝 휘면 이게 성장하면서 이게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어릴 때 우리 뭐 놀다 보면 넘어지고 부딪히고 막 그런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충격, 트라우마를 받은 게 휘어져 있으면 성장하면서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 중에서 한 60~70% 이상은 좀 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병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 한 10% 정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읽은 자료에서 보면 비중경 망곡증, 코뼈가 흰 사람은 뭐 감기도 잘 걸릴 뿐만 아니라 그렇죠. 코도 자주 막힌다 그래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약간 비중격이라는 가운데 코를 좌우로 하는 가운데 칸막이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쪽으로 당연히 휘어 있으면 좀 많이 막혀있죠. 그렇게 되면 또 문제는 넓은 쪽은 넓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몸은 되게 좀 오묘한 것 중에 하나가
양쪽을 균등하게 하려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해요. 자정 능력이 있군요. 네, 그래서 휘어져 있어 이쪽이 이만큼 좁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은 넓은 게 아니고 이쪽도 그쪽이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게 되면 살이 잘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비우성 비염이라고 균형을 맞추려고 몸이 네. 알아서 반응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예. 다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뼈가 휘어 있어 아까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그런 겁니다. 휘어 있어 갖고 좁아져 갖고 숨 쉬는 게 이쪽이 너무 안 좋으면 반대쪽도 같이 좁아지기 때문에 숨 쉬는 게 힘들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병이 많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숨 쉬는 게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입으로 많이 숨을 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축농증이나 중이염 같은 축농 많이 생기게 되죠. 코가 막히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염. 살이 많이 부니까 콧물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비염, 아까 감기 같은 게 잘 걸리게 되고요. 또한 그렇게 휘어 있게 되면 네, 나중에 코 고는 거에서 숨 쉬는 길이 이제 막히면 소리가 나는 게 코를 고는 거거든요. 코가 막히면 또 코를 많이 걸게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는 경우, 아까 조금 전에 한 대여섯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우 이제 치료가. 코에도 암이 생기죠. 네, 그럼요. 암이라는 거는 거의 전 부위가 다 생기죠. 빈도는 한 어느 정도 되네요. 코에 생기는 암은 종류가 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암하면 그 하게 되는데 그런 암이라보다 아까 점막이라고 얘기했죠. 네. 점막에 생기는 암들이 있는가 하면요. 또 우리 피부 같이 아니면 이렇게 살에 생기는 암들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암을 코암도 역시 마찬가지. 다른 암과 마찬가지 예방법이 똑같나요? 다른가요? 아까도 했지만 암이라는 거는 어떤 만성 자극, 나쁜 자극이 지속적으로 되면 그 세포가 암 세포로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없애는 그런 자극적인 냄새를 그쵸. 많이 맡지만 아주 자극성이 강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옛날 같은 경우 이제 뭐 기자님도 시골생활했지만 아궁이 떼고 그러면 그 나쁜 그 끓음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하면은 암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불기, 불연기, 그쵸. 재 뭐 이런 것들이 것들이 넘어가서 자극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적게 하는, 아까도 코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온도를 좀 따뜻하게 하고 습도를 높고 그다음에 지저분한 물질이 좀 덜어지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 암도 많이 예방이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분들도 생긴 것 같아요. 미세먼지 영향 때문에. 괜찮습니까? 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마스크라는 거는 쓰게 되면 가장 큰 기능은 필터링, 공기가 들어가는 나쁜 걸 기능하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습도를 어느 정도 안에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는데요. 그런 들어오는 공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마스크를 저는 사용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철이라든지 약간 미세먼지 많을 때도 많이 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 봄, 가을인 경우 또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우리 공기 중에 있는 꽃가루들이 있는 알러지 있는 사람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저도 마스크를 좀 쓰라고 권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벌써 우리 일상생활에서 습도가 한 50% 넘어가는, 40% 넘어가는 그런 환경이고 공기가 나쁘지 않으면 그 마스크를 꼭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축농증은 이제 뭐 비염의 끝이 축농증처럼 느껴져요. 저는 마지막 단계가 그 제일 이제 코 속에서 일어나는 질환 중에 가장 치료도 잘 안 되고 시술도 어려운 이 동굴 속에 있는 걸 꺼내야 되는 거니까 그걸 하는 것 같은데. 축농증도 옛날에는 단순히 그 염증 때문에 뭐 생긴다고 생각하고 균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축농증에 대한 개념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 알러지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축농증 중에서도 알러지 때문에 생기는 축농증이 있고요. 단순히 균이 들어가고 지저분하고 비중격 망곡증 같이 휘어져 있으니까 안 좋잖아요. 자꾸 균이 쌓여서 생기는 그런 축농증이 있고, 그래서 요즘은 많이 세균성과 비세균성을 좀 어느 정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도 호산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알레르기 산소를 좋아하는. 그래서 호상구성 하면 알러지가 심한 거고, 비호상구성 하면 알러지 셀이 없는데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거는 균 등에서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호상구성, 그러니까 알러지 때문에 생기는 축농증은 또 아까 했지만
따로 있고 좀 구별하고요. 치료가 조금 좀 다릅니다. 다르겠네요. 왜냐하면 염증성 균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뭐 항생제 이런 것들 하면 많이 좋아지고요. 호상무성 약간 알러지 등 주는 알러지 치료를 오히려 하면은 그쪽으로. 더 좋아지는 경우가 그냥 있어요. 닦아내는 정도로도 충분하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항생제 약물 안 써도 그리고 알러지 약 치료도 오히려 항생제 안 쓰고 알러지 약만 쳐도 좋아지는 항생제보다는 알러지 약을 같이 쓰는 하는 게. 경우. 아, 세균 검사로 고름 검사로 그렇죠. 이게 그래서 확인이 가능하다. 옛날에 단순히 이제 기자님도 알지만 충농증 있으면 뭐 엑스레이 찍고 보고 아는 게 아니고 요즘 피 검사도 하고 근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해갖고 그런 걸 종합해서 아까 했지만 그런 타입. 그래서 요즘 알겠듯이 그 엑스레이 같은 그 외적인 것에 의해서도 분류하고 아까 피 검사에 의해서 내적인 것을 분류해서 그것에 맞춰서 치료하는 맞춤형 치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춤형, 개인 맞춤형에 네. 따라. 그렇다면 예방법도 일상생활에서 뭐 피해야 될 것, 뭐 조심해야 될 것, 관리해야 될 것 하는 것도 비슷할 것 같아요. 코를 건강하게 하는 거는 숨 쉬는 길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숨 쉬는 길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공기가 좀 좋은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좀 온도를 좀 따뜻하게 하고 약간 습도가 좀 있는 공기를 만드는 게 좋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수분이 부족하면 물 같은 거 자주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코 안이 이제 지저분하고 자꾸만 이물질이 끼게 되면 세척, 코세척. 코 세척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숨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거에 가장 척경이 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코병이 일어나는 이유, 코에 구조적인 이상뿐만 아니라 기능적 이상이 있을 때도 코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셨죠? 어떻게 예방하는지. 하루에 양치질 할 때, 아침 저녁으로 양치질 할 때 코세척 해주시면 식염수로 코세척 해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또 물 되도록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좋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실 것이 미세먼지도 많고 환경도 안 좋고 그러니까 날씨 대기오염이 심한 날, 공해가 심한 날은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다니시고요. 그러면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내 코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감기 자주 걸리는 사람, 비염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코병 진단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해주신 정도화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